윤 정부 부동산 정책 특징 어떻게 보셨나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언론들은 알지만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은 바쁘시니까 액면만 보시잖아요. 네. 그 제목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그렇습니다. 제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따로 분양가 개선 합류한데 내용은 임대차 시장 안정이잖아요. 네. 그건 전혀 거짓말입니다. 거의 99% 1%만 해당되고 99%는 저 무주택 갭투자 있잖아요. 네. 이 양반들 집값 떠받치고 또 전세 대출 늘려줘가지고 네. 이 비싼 집값을 사게 하는 아주 악마의 정책이에요. 일단은 그 언론에서 보도된 거를 보면은 그 임대차 지금 말씀해주신 임대차 시장 안정이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됐는데 이제 요 운영 합리화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요게 이제 저희들이 그 6.1 부동산 대책 나올 때 분상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은 윤 대통령 공약이 폐지였거든요. 근데 폐지는 이번에 안 됐더라고요. 네, 폐지의 의미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한제를 폐지하는 순간 이제 둔촌주공도 걸리죠. 그렇죠. 둔촌주공이 만약에 분양가를 높이겠다고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납니다. 네. 이미 이제 분양가 예정이 다 되어 있는데 네. 그럼 뭐 허브라 그러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허브, 예. 또 대출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 원래 하던 건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어가고 그래서 예.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기 쉬운 상황이 아니고 자체 이거를 실수하면 이제 팔리지도 않는 걸 높이했다가 나중에 건설사도 파산이 되고 시장도 네. 망가지는 좀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양가 개선 합리화제들은 아시는 바치 명도소송비 직원들 간에 이제 저 주민하고 이제 소송이 붙으면 조합하고 명도소송비 네. 그리고 재건축 이주할 때 이주비에 대한 이제 비용을 빌리잖아요. 네. 시공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빌리거든요. 그럼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금융비용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세입자 대책 내보내시면 이제 세입자 대책 비용이 또 들어가고 네. 조합 운영비도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계산하면 실제 전체 분양가에서 뭐 작다고 표현하지만 전체 분양가가 여기는 조단위니까 1%라도 뭐 몇백억이에요. 큰 거죠. 그쵸. 근데 하여간 1에서 4%다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임대차 안정화 방안도 임차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은 임대인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면 그렇게 놓고 분양가 상한제를 계산할 때 주변 시세 요인을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하는데 시세 주변 시세라는 거 어느 기준이냐면은 20년 내 지어진 네. 2000년이면 2022년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어진 주택의 시세를 보고 그걸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산입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평균이 만약에 뭐 2억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근데 그거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이건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뒤에다가 그 기간을 10년으로 단축시켰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2억이 아니라 한 3억 되겠죠. 네, 10년, 10년 안에 짝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조용히 숨겨놨어요. 발표할 땐 말도 안 하고. 아,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기가 뭐냐면은 이게 아주 아쉬운데 이걸 먼저 내세워야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합리화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 좋고 나쁜 거는 뒤로 싹 해서 발표할 땐 쓱 숨겨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앞에 것만 듣게 이런 네. 어떤 뭐 기만하는 행위성에 가까운 걸 했는데 분양가 개선제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네. 하여간 주택 분양 가격은 상한제 지금 개선 방안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0% 오를 것 같습니다. 10% 오르는데 위기가 오면 네. 기억나시겠죠? 뭐 팔리질 않으니 미분양이 나니 착한 분양가 도리어 뭐 10% 15% 내려서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내년 후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시장을 뒤흔들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했을 때라도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이 안 되면 네.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스스로 자율 조정해서 팔려야 뭐 올릴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막 잘 팔릴 때야 올려도 팔리지만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내려도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네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제 느낌은 그랬어요. 달라졌죠? 네. 아니요, 달라졌죠. 다르긴 다른데 미세 조정 느낌이지 이걸 이제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보기엔 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미약하죠. 네, 많이 미약해서 그래서 이 좀 미세 조정 느낌이다.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그 미세 조정이다 보니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야 변화를 전문가들만 느끼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나
기투기꾼 수준이 네. 되면 다 압니다. 우리 근데 같이 일반인들은 그 잘 전혀 모르겠어요. 머리 아픕니다. 전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원가 상승분을 좀 반영을 하겠다. 요 정도로 네. 저희는 다가오고 그 중에서 택지비 검증위를 설치하겠다. 요게 그거 핵심인 아주 거. 나쁜 겁니다. 그거. 아, 이건 나쁜 건가요? 네, 심하게 나쁜 거죠. 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택지비 주세요. 검증이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네. 자, 만약에 2010년도에 조합이 올려가지고 택지비를 계산해가지고 감정평가 하잖아요. 네네, 조합이 그렇죠. 형성되면. 네. 그래서 기존 자산 가격을 청하는데 이게 한 3년 사이에 집값이 올랐어요. 만약에 그럼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시 해서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택지비는 네. 원래 자기 박은 돈은 원래 돈은 얼마예요? 그대로잖아요. 옛날 예,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건 놔두고 음. 지금 뭐 합리화해서 뭐 저 건축비 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만 추가되는 게 맞죠. 남는 금액은 점점 불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값을 올리면 더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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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100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땅을. 예. 그러니까 택지비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 이게 수작이에요. 음. 나쁜 수작.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2013, 12, 2년도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서 네. LH 땅이 안 팔렸어요. 다 줘놓은 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성 원가에 그러니까 원가가 한 1,000원이 들어간 거예요. 네. 1,000원보다 더 싸도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00원에 감정가를 하니까 안 사죠. 네.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건설사들이. 예. 그러니까 LH 부채를 빙자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감정가대로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감정가가 높다는 느낌인데 그때는 거꾸로예요. 아, 낮았었군요. 감정을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 네. 원가는 1억인데 9천원 내려가는 거예요. 시세가. 그래가지고 건설사들이 그걸 샀잖아요. 네. 그 사람 대박 났죠 다. 음. 그죠? 다시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택지비를 넣는다는 자체가 이거는 올리기 위해서 넣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올리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올리는 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진짜 거리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3기 신도시 땅을 샀잖아요. 네. LH 다. 네. 그 땅을 가지고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질을 하는 거죠. 올리면 값을 그죠? 올렸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그 공공택지를 공공이 다 못 지으니까 일부분은 그 건설사에서 줘서 공공택지 분양으로 해서 하는데 건설사에 팔 때 돈을 또 불려요. 그럼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예. 택지비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국민 돈은 그대로 있는데 원가는 똑같잖아요. 네. 장난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택지비가 뭐 홀대를 받거나 지금 군부 독재 시절처럼 네. 원가가 뭐 그 남는 거 거의 뭐 5%, 2% 남게 이렇게 막 쬐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도리어 건설사들이 비규제 지역 같은 데는요 택지비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요 구청 공무원 저 지자체 공무원 속여가지고 막 2배 3배 튕겨놔요. 그럼 분양가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죠. 분양 시장이 좋았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때 뭐 다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게 택지비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택지비 항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뭐 대충 넘어가고 주는데 저 같은 사람은 화나죠. 개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당연한데 민간업자 입장에서 자기가 시행자일 땐 남겠지만 시공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또 짜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고 나고 그래서 택지비 갖고 자꾸 정상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거 갖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자 택지비 그럼 경기 안 좋을 때 택지비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땅값이. 네. 그렇죠. 내려가면 분양가 내릴 겁니까? 절대 안 내립니다. 내리죠. 버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부의 정책이 지금 고난돼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넘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30년 해서 겨우 보이는데 지금 이번 정부는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조짐을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분양가 합리화는 합리화를 띈 주택 가격 올리기고 건설사를 위한 게 되죠. 근데 건설사 입장 또 틀려요. 건설사가 지분제로 하면 남는 걸 같이 가는 거 네. 가져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건설사는 지분제로 했을 때 분양이 안 되려면 뭐 적자가 나요. 그렇게 지금 도급제로 바꾸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불경기는 도급제. 네. 돈이 남을 때는 껴가지고 더 받으려고 지분제로 끼는 게 건설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택지비하고도 민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연결고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 가지고
틀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게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네. 올라간 것만큼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살짝 택지비 검증을 끼워 넣어가지고 네, 그거하고 아까 말한 땅값에서 10년, 20년 네, 건축비, 건축비. 건축 건물의 연령을 줄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게 살짝씩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저희 같이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네, 들어야지 네, 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21 대책 중에 다른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을 일반인으로서는 잘 못 느꼈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택지비 검증위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네, 인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거예요. 하는 네, 네, 거죠.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네, 건데요. 요게 이제 그 월세, 전월세 관련한 이제 지원, 뭐 소득 네. 공제라든지 이런 거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갱신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8월 전세 대란이 오니까 요거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별 느낌이 없어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별로 돼? 느낌이 없는 게 네. 사실이죠. 아, 다른 네. 분들도 일반 분들도 좀 의아하고 네. 다른데 네. 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임대인 부담 경감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1번 네. 안정 방안 속에 그리고 그 임차인의 월세 세액 공제와 맞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소득 공제가 있어요. 예. 월세 세액 공제인가? 소득 공제. 그리고 원리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 네. 소득 공제 거꾸로예요. 네.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해주고 네.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월세는 네. 한도가 750은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12%에서 15%라고 해놨는데 이거 뭐 계산하면 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5% 오면 3%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750에 12%하면 75만 원이니까 3%면은 210. 뭐한 100만 원 정도 더 하는 건데 750만 원 넘는 사람들은 또 의미가 없어요. 밑에만 해당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에서 저렴한 아래쪽으로. 쪽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월세세 공제는 원리금 상환 공제는 더 미미하고요. 사실. 월세 그 세액 공제는 원래 있던 거 아닌가요? 근데 다 원래 있던 거예요. 두 개 다 그쵸? 원래 있던 건데 네. 그 비율을 좀 늘린다는 아, 거죠. 비율을 좀 조금은 조정.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만 딱 하고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원래 네네, 있던 전혀 것들이어서. 뭐별 시장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네. 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네. 발표한 게 상생 임대인 제도로 5%만 올리면 그러니까 5% 올린다는 거에 행점을 두는 거예요. 5%만 올리면 상생 임대인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혜택을 좀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거 다다음 주에 한번 여기 나오면 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임차인이 만약에 혜택을 지금 상태에서 5% 이제 올라왔지 한 10%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갭이 15%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부담해서 5억짜리 집이 만약에 6억이 됐다 전세가 뭐 4억이 5억이 됐다 1억 정도잖아요. 이자 계산하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이득이 돼요. 올린 것보다 2년 동안. 네. 그런데 거기 혜택을 임대인은 뭘 줬냐면 자기가 갭 투자를 했는데 2년 지금 전세 살았잖아요. 지금 팔려고 내놨다가 안 팔려가지고 죽겠는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이걸 그냥 5%만 올리면 지금 5% 올려도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비싸가지고요 집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맞죠. 가만 놔둬도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걸 빙자해가지고 8월 대란을 해가지고 5% 올리면 이 사람들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일반 분들은 양도세를 뭐 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수치상으로 물론 집을 잇다가 없어진 분도 계시지만 네. 서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서울 시민의 40%가 자가 보유자예요. 네. 그럼 60%는 월세나 전세예요. 그렇죠. 비자가죠. 60% 서울 시민의 540만 600만 원요 양도세 몰라요. 맞아요. 이거 사서 네, 팔고 살 때 내는 거니까. 네네. 사야 뭐 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임대료에 대해만 좀 신경 그렇죠. 쓰시니까 5%를 해주면 그거 좋지라고 그냥 멈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상생 임대인들이 이 집을 5%만 더 받고 임대차를 계약을 맺으면 2년 뒤에 팔 때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만약에 7억짜리가 9억 5천이 집이 됐다고 가정할 때요. 네. 이 사람은 혜택을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봐요. 임대인은. 와, 그래요? 근데 임차인은 아까 말한 대로 몇백이에요. 이게 누굴 위한 정책이에요? 집 가진 분들을 네,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네. 뭐 양도세를 비과세할 게 아니라 50%만 감면해도 3천 4천이 생기니까 문제 없는 걸 갖다가 이 윤석열 정부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정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야, 제가 힘도 없고 어떻게 좀 알리고 싶은데 이건 너무 아니 그러면 그냥 임차인들이 이거 이 내용을 알면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집을 또 투자할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또 근데 투자. 그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식과 친구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때는 투기짓은 그만해야죠. 근데 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결정인 게 연말 2024년까지의 기간이, 그러면 지금 8월 1일 날 만약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 원래 무주택자 지금 요번에 대출하고 이어지는데요. 무주택자 2030 세대들이 지금 악마의 손길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LTV를 80% 해줬잖아요. 네. 소득 조건 없이. 네, 맞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6억짜리 집이 뭐 5억짜리 집이 1억만 있으면 돼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죠. 그런데 더 나쁜 게 뭐냐, 이 정부가 신규 주택은 아니에요. 또 기존 주택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집, 정말 양 XX예요. 야, 머리 많이 썼네. 그러니까 선수급들이 가가지고 장난질을 했는데 네. 제 눈엔 다 들어오는 거죠. 지금 네.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신축은 아니야? 음. 정말 모르실 거예요. 기자 놈이라고 생각, 기자 nem들도 좀 이상한 거죠. 그 정도를 공부해서 알든지 제가 얘기를 해주면 기사에 넣어야죠.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내용이 헷갈리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설명 다 드린 거예요. 한 두세 분 기자만 썼더라고. 아. 그리고 언론사들이 정말 지금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은 이게 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키워드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임대인 다 뭔가 이제 혜택을 주는 걸로 했는데 양도세, 비과세는 결국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다. 심한 겁니다. 굉장히 심한 혜택. 비과세라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네. 자기가 투자 목적이 아니라 네. 살려고 이거는 이제 거중이니까 원래 그렇죠. 소득에는 모든 소득에는 과세 세금이 따른다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 전 세계. 그렇죠. 그것까지 깬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정말 이건 뻔뻔하면 극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6.1 대책이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헷갈리죠. 변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미세 조정들이 있는데 이 미세 조정에서 그 안에를 잘 들여다 보면은 집값 펌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인들의 혜택이 더 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사들에게 뭔가 맞아요.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99%입니다. 네, 다 숨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원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지금 합리적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랑 붙으면은 맞아요. 아무 소리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꼭지가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젊은 층에 대한 그 DSR 이게 지금 차주별 DSR이라고 그래서 네. 요거를 특별히 더 많이 열어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그래 젊은 층이 집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것도 요렇게 악마의 뻔뻔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생각되는데 들어보면 악마. 그럼요, 진짜 나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데요. 일단은 네. 이 부동산 세제 개편 중에서 핵심이 그 그러니까는 일시적 2주택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1주택자의 혜택을 주겠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자나 지방의 저가 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라 일시적 2주택자로 들어가시면 이게 헷갈려요. 네네네. 일시적 2주택자는 세금이 비과세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네, 그렇죠. 과세를 안 하는 거주가는 아니 돈이 차익이 생기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되면 투자를 안 하겠어요. 어느 누가요? 그렇죠, 다 하죠. 그러니까 있는 X들은 다 할 거고 네. 없는 분들은 없어 못 하는데 이번에는 없는 사람까지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안 좋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어줍지 않게 한 사람들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입안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땐 지금 뭐 양도세 232만 가구가 전국에 2주택자예요. 지금 말씀하신 네. 일시적 2주택자라고 가지고 가면서 물론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가지고 기간이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비과세를 주면 또 이번에 이제 입주 물량이 적다 그러지만 입주하는 네. 물량들에 대해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쳐가지고 원래 집을 안 팔면은 세금을 많이 물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팔아가지고 나 3억이 남는데 네. 세금을 45%까지 가거든요. 가볍게. 3억 남는데 1억 5천 원 쓰는 거
감옥이겠습니까? 돈 번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부가 그걸 풀어준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주택자리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물건을 내놔야 전세가 된다 이런 이상한 해괴한 논리인데 이거 완전 거짓. 이거 사기에 가까운 저건데 이건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가지고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아, 근데 투자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비가 뭐냐면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네, 그럼 멀어. 한다든지. 예. 아이가 다니게. 그렇죠. 그럼 글로 갈 수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학교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직장에 가도 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가 아파 식구가 병원에 다 가야 돼. 병원인 대로 가야 되면 또 그렇죠. 빨리 가야 가야- 되잖아요. 예. 아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일부러 이거 집을 2개가 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렇죠. 국민 생활상에 불편하게 됐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 시간을 원래 3년을 준 거예요. 예전에도 너무 많이 줬어요. 오래 줬네. 그럼 3년 안에만 팔면 네. 또 여기 투자식으로 사둬도 그걸 빙자해가지고 3년 안에 팔면 3년 터울로 투자를 해왔던 세력들이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많아요. 아. 이 양반들이 임대사업자 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음. 박근혜 말기부터 문재인 초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투자하고 그래서 이게 집값이 더 뛴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그러면 기간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 파는 기간이 길수록 투자할 기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1년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그렇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 딱 걸려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좀 없어지면서 투기자들이 주니까 당연히 물건이 더 남잖아요. 그런 이상한 왜곡된 현상을 빚어지는 게 이 일시적 이주택자들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투기꾼을 보호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기로 양성화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네네, 좀 깊은 내용이라서 다뤄보도록. 짧은 시간에 설명 단순한 어떤 팩트가 아니랬어요. 그렇습니다. 전세 물량을 갖고 장난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물량을 지금 가지고 전세 가격이 장난치는. 안정적인데. 그렇죠. 아 결정적인 건 5년 내내 문재인 정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떠든 게 이 정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개입하지 말아야지. 안정적인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다 8월 전세 대란이 8월 전제예요.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네. 온갖 뒷질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진짜 이거 진실을 국민들이 알면 분노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쓰레기 정부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저희 그 한 박사님이 한 교수님께서 네.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나려면 지금 5월, 그럼요. 6월 요때부터 벌써 조짐이 있다라고 전혀 계속 없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예,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번 7, 8월 지나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